요즘 숨이 좀 차고 가슴이 뻐근한데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걸까요? 병원 갈 정도는 아니겠죠? 그런데요, 이런 생각이 당신의 마지막 착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는 바로 이렇게 평소와 다른데 병원 안 가는 사람을 가장 먼저 데려갑니다. 안녕하세요. 심혈관 질환을 35년 진료해온 내과 전문의 김도연입니다. 요즘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숨이 좀 차고 가슴이 뻐근한데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마음이 급해집니다. 이건 심장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 속에서 나오는 심장마비는 갑자기 쓰러지는 장면으로 그려지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쓰러지기 전 대부분은 이상 신호를 보냅니다. 단지 우리가 그걸 심장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뿐입니다. 갑자기 속이 더부룩하고 체한 것처럼 느껴지거나 왼쪽 어깨나 턱이 묘하게 저리고 당깁니다. 별것 아닌 듯한 조이는 듯한 가슴 통증이나 이유 없는 피로감, 식은땀이 나는 것도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증상이 평소와 다르다면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라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심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증상 체크리스트를 기억하고 의심되면 119를 부르기 전 3가지만 확인해 보세요. 첫째,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지. 둘째, 휴식을 취해도 가라앉지 않는지. 셋째, 이 증상이 운동이나 감정 변화 없이 생겼는지. 이 3가지에 해당한다면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즉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심장마비, 정확히는 심정지가 발생하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은 즉시 중단되고 4분 안에 뇌세포 손상이 시작되며 10분이 지나면 회복 불가능한 뇌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심정지 발생 후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는 것이 생존을 좌우하는 골든타임이라 불립니다. 특히 심폐소생술이 1분 늦어질 때마다 생존율은 7에서 10%씩 감소하기 때문에 누군가 갑자기 쓰러졌을 때 당황하지 않고 즉시 대응하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럴 땐 먼저 119에 전화한 뒤 휴대전화를 스피커폰으로 전환해놓고 양손으로 가슴 정중앙을 강하고 빠르게 눌러주는 가슴 압박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할 수 있고 바로 이 심장 압박이 환자의 생존 확률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행동입니다. 공공장소라면 자동제세동기, 자동심장 충격기를 주변에서 찾아 사용을 요청하고 혹시 집이라면 현관문을 열어두고 구조대가 들어오기 쉽게 준비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 있을 경우엔 쓰러질 가능성을 대비해 바닥에 누운 채 호흡을 관찰하며 최대한 침착하게 기다려야 하고 특히 60대 이상 고령자가 있는 가정이라면 가족 모두가 이 시나리오를 미리 익혀두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응급 상황도 준비된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는 갑자기 찾아오지만 그 사람에게만 보이는 예고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도착해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자체로 심장 혈관을 지속적으로 손상시키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심장 기능이 급격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국내 심근경색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고혈압이나 당뇨를 함께 앓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흡연, 복부비만, 극심한 스트레스가 더해지면 그 위험은 더 커지고 부모나 형제 중 심장질환 병력이 있다면 유전적 소인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위험군이라면 평소에 무증상이라고 방심하지 말고 1년에 한 번은 심장 초음파, 심전도, 혈관 상태를 점검하는 검사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작은 변화라도 다르게 느껴진다면 그냥 넘기지 말고 그 자리에서 혈압과 맥박, 증상 강도를 체크해 메모해두고 가까운 병원을 찾는 겁니다. 예전에도 그랬어라는 말이 습관처럼 나온다면 그 습관이 지금 당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누구든지 꼭 기억해야 할 심장마비 생존 수칙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증상 5가지 기억하기입니다. 왼쪽 가슴을 누르는 듯한 압박감, 왼쪽 어깨나 팔, 턱 등으로 퍼지는 통증, 이유 없이 식은땀이 나는 증상, 소화가 안 되거나 체한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차고 피로가 심한 증상이 반복된다면 이건 단순한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심장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증상이 의심될 때 바로 119 신고 후 앉아서 기다리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쉬면 나아지겠지 하고 무리하게 움직이거나 집에서 누워버리는데 이게 심장마비를 더 빠르게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반드시 119에 신고한 후에는 의자에 앉아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상태를 미리 알려 도움을 요청하세요. 세 번째는
가족에게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법을 미리 익혀두게 하는 겁니다. 응급 상황에서 1분이 지나면 뇌 손상이 시작되고 5분이 지나면 생존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특히 집에 60대 이상 고령자가 계시다면 가족 중 한 명은 반드시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법과 심폐소생술을 영상으로라도 꼭 익혀두셔야 합니다. 실제로 소방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심폐소생술을 즉시 받은 환자의 생존율은 받지 못한 사람보다 2배 이상 높았고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까지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복 후 후유증까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응급 상황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단순히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 순간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요. 며칠 전부터 숨이 좀 찬다 하셨는데 본인이 워낙 참는 성격이라 병원은 다음에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갑자기 쓰러지셨죠. 병원 응급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건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바쁘고 또 괜찮을 거라고 믿으며 하루를 넘깁니다. 그런데 심장은 그렇게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그리고 예고 없이 무너집니다. 오늘 이야기한 전조증상과 대응 방법은 어쩌면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금 바로 옆에서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 가족을 위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심장은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미리 알아채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따뜻한 사랑입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내용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 그리고 가족의 내일을 위해 우리 둘만의 상담소는 앞으로도 함께 하겠습니다.